11일에 방송된 삼남매가 용감하게 40회에서는 김소림이 회사에서 오희은과 함께 일하게 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자신이 늘 옆에 있겠다는 뜻이라며 반지를 끼워주는 신무영에게 감동한 김소림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습니다. 이때 신지혜는 엄마 오희은과 함께 집에 들어오다 두 사람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오희은은 신무영에게 보고 싶었어 여보. 촛불까지 켜놓고 뭐 한 거야? 애들처럼 이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신무영은 오희은 씨,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온 겁니까? 라고 나를 세웠고 오희은은 신혼 때 서재랑 똑같이 꾸며놨다며 김소림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김소림은 지지 않고 신무영 씨와 결혼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고 오희은은 프로포즈 받으셨구나. 방해해서 죄송해요. 라고 능글거렸습니다. 당장 나가라는 신무영의 신지혜는 오희은을 모시고 온 사람은 나라며 불청객 취급하지 말라고 따졌습니다. 오희은은 김소림을 보며 아빠가 만나는 사람이 이분이니? 아니면 이분 데려다가 반지 끼워주는 연습을 한 거야? 라고 비웃었고 신무영은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분노했습니다. 김소림은 말씀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지혜씨 어머님은 지혜씨 어머니로서 자리만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당돌하니 매력있다고 말한 오희은은 김소림의 반지를 보며 내가 받았던 것보다 싸구려야.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는 남편 생각에 내 가슴이 떨려서 집은 좀 그렇고 이 방은 나갈게요. 호텔방이 너무 건조하고 쓸쓸해서 당분간 딸이랑 지내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양해해줘요. 라고 웃었습니다. 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신무영의 신지혜는 평생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고 눈치 보여서 보고 싶다는 말도 못했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는 우리 셋이 함께면 앞으로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설득했고 신무영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빠도 내 말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지혜는 김소림에게 처음 알던 때로 돌아가자고 말했고 오희은은 지혜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부탁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신무영은 김소림에게 상대할 가치도 없다며 그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신무영의 차를 타고 가던 김소림은 눈물을 보였고 저런 여자를 만나 혼자 딸을 키운 그가 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무영은 소림 선생님을 만났는데 뭐가 딱해요. 오늘 일은 죄송해요. 라고 말했고 김소림은 장현정 교수님이 미안해할 만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희은과 같이 지내다 보면 신지혜는 엄마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상처받을 거라고 걱정하는 신무영에게 김소림은 힘내세요. 오늘은 집에 가지 마요. 나랑 같이 있어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신무영은 집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김태주는 신무영에게 김소림이 휴대전화를 두고 갔다고 문자했습니다. 신무영과 김태주 집에 온 김소림은 헤어지기 싫다며 오늘 자고 가도 되냐고 물었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희은은 신지혜를 끌어안으며 자신이 철없을 때 두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며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약을 먹던 오희은은 무슨 약이냐 묻는 신지혜에게 소화제라고 둘러대며 마음이 아파 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무영이 좋은 아빠라는 신지혜에게 그는 맞아.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아까 그 사람 아빠가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했습니다. 그 말에 신지혜는 외로워서 끌렸을 거라고 말했고 다 큰 딸이 있는 아빠를 김소림 집에서 환영하겠냐며 오희은을 안심시켰습니다. 장지우에게 이상준은 사과하고 싶어서 불렀어. 친자 검사 과정에서 네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서 가족들이 나 몰래 만든 비밀에 화가 났던 거지 네가 싫었던 게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울컥한 장지우는 이장미가 김태주를 다치게 만들고 자신을 인질로 삼아 돈까지 뜯어냈으며 이혼까지 하려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상준은 모두가 홍역을 치렀다며 살다 보면 누구나 이상하고 속상한 일을 마주치잖아. 라고 말했고 장지우는 저만 없으면 온 가족이 평온하게 살 수 있잖아요. 당숙은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저 때문에 사방에 소문이 도는데도? 라고 따졌습니다. 헛소문은 바로 잡으면 되고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이상준의 장지우는 당숙이라도 속이 편해져서 다행이네요.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편해져서 저는 왜 이 집에서 키운 거예요? 저는 당숙 아들도 아니고 아빠 아들도 아닌데 왜 이 집에서 키운 거냐고요? 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상준은 내 아들로 알고 키운 거라며 장세란의 잘못된 판단을 사과했습니다.
이에 장지우는 아빠는 제가 당수가들 아닌 거 알고 있었어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저도 쓸모가 있었던 거네요.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상준은 장영식을 찾아 우릴 속인 거냐며 최근 검사한 검사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영식은 자신은 장세란이 시킨 것을 다 했고 너희 집 머슴, 집사 노릇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이야기할 때 형 이야기도 해도 되냐는 이상준의 장영식은 장세란 이야기가 먼저라고 받아쳤습니다. 이때 우체부가 도착하고 장영식에게 나은주의 등기를 건넸고 유전자 검사지였습니다. 이를 본 장영식은 이상준 몰래 서류를 접으며 경찰이든 기자든 내 마음대로 떠들어봐. 우리 지우 다치게 하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장영식은 유전자 검사지에 자신과 장지우가 친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장영식은 나은주에게 너마저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그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웠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라고 분노했습니다. 당황한 나은주는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검사한 거라고 말했고 장영식은 지우가 내 혼외자라고 생각했으니까 한 거잖아.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진짜 무서웠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라며 믿어서 한 거라는 나은주의 그는 어떻게 너까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여자가 배불러서 사진관 들어왔을 때 우리 둘이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너까지 나한테 이래? 라고 억울해했습니다. 내 혼외자였으면 어쩔 생각이었냐고 묻는 장영식의 나은주는 장세란도 의심하는 것 같아서 했다고 말했고 장지우가 밖에서 이를 듣고 말았습니다. 장영식은 다 필요 없어. 그냥 가 라고 말했고 무슨 짓을 해도 편이라며 끌어안는 나은주를 거부했습니다. 장지우는 장세란을 찾아 저 때문에 집이 난리잖아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장세란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다며 슬프거나 화나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을 때는 가만히 두는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의로 안 해줘도 된다는 장지우에게 장세란은 너를 만나 우리가 가족이 되는 길이 다른 집과 조금 달랐다고 생각하면 돼. 네가 상준이 아들이건 아니건 네가 우리 품에 온 순간부터는 중요하지 않았어. 우리가 너를 품고 20해를 넘어왔잖아. 이렇게 그냥 같이 가면 돼. 앞으로도 라고 말했습니다. 오희은은 신무영의 사무실로 전화해 일찍 들어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버섯 전골 해놓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린 신무영은 비서에게 앞으로 그 사람 전화 연결은 하지 말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소린과 신무영이 찍은 사진을 본 오희은은 유치하기는 이라고 비웃었고 가정부가 오자 아픈 척 연기했고 요리를 부탁하며 자신이 한 걸로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장영식은 악성 소문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이상준의 기사를 읽고 일 크게 만드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장지우가 집을 나갔다며 편지를 건네는 나은주의 장영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지우는 가족들에게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미안하고 사랑으로 키워줘 고맙지만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분란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되는 것 같다고 편지를 남겼습니다. 가족회의에서 이상민은 자신 같아도 가출하겠다며 영식 오빠가 내 결혼식 때처럼 거짓말해서 지우도 나처럼 상처받은 거 아니야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카레가게에 알바를 했으니 김행복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냐는 윤갑분의 장세라는 그 대까지 장지우의 가출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거부했습니다. 그 말에 장영식은 이 상황에서도 체면을 따지냐고 분노했고 내 손으로 장지우를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희은이 회사로 찾아올까봐 걱정이라는 김소림에게 신무영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오지 않을 거라며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세 식구 함께 있으니 따뜻하고 좋지 않냐는 오희은의 신무영은 레지던스 키를 던지며 거기서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신지혜와 지내고 싶다는 오희은의 신무영은 지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라며 여보라고 부르는 말에 호칭 똑바로 해. 우리 이혼한 사이야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지혜는 엄마는 내 방에서 지내는데 뭐가 문제냐며 자신도 나가겠다고 강수를 덧고 신무영은 그래. 그럼 당분간 엄마랑 같이 지내. 들어오고 싶으면 언제든 들어오고 그것까지는 안 말릴게 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지혜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한 오희은은 신무영에게 자신이 있으면 김소림이 못 올까봐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신무영의 오희은은 여보, 나 괜찮아. 편하게 그 여자 데리고 와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신지혜 엄마니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경고하는 신무영의 그는 지혜도 알아? 당신이 지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거? 라고 물었습니다.
신지혜를 이용할 생각하지 말라는 말에 오희은은 나 어제 그 여자 보고 질투나서 괜히 센 척했어. 미안해요. 예쁘고 매력적이더라. 질투나서 마음이 아픈데 밤새 울었어. 나는 당신한테 용서받고 싶어서 왔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이 있고 내가 어리고 바보 같아서 당신 같은 사람을 놓쳤어. 부끄럽고 미안해서 돌아올 수도 없었어. 매일 후회하고 울면서 지냈는데 이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지혜 결혼식장에 같이 앉아있고 싶고 라고 호소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오희은은 어린 날의 실수를 용서해 달라며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으나 신무영은 듣고 싶지 않다고 거부했습니다. 말이 먹히지 않자 오희은은 신지혜에게 신무영의 친딸이 아니라고 말하고 데려가면 되냐고 협박했습니다. 신지혜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 테니 며칠만 머무르게 해달라는 오희은의 신무영은 분노했습니다. 장영식은 장지우가 자신처럼 되면 안 된다고 걱정에 빠졌고 나은주는 괜찮을 거라고 다독였습니다. 한편 민트에서 기획 2팀을 맡게 된 사람은 오희은이었고 김소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소림과 악수한 오희은은 재미있는 아이디어 많이 내신 분, 앞으로 재미있게 작업해봅시다. 잘 부탁드릴게요. 라며 견제하는 눈빛을 보냈고 당당하게 맞서는 김소림의 모습이 비춰지며 이번 화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41회 예고입니다. 장세라는 구치소에 있는 이장미를 찾아갑니다. 이장미는 고상한 척 하지 말고 장영식한테 복수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장영식은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장지우가 상준이 아들이 되지 않았다면 버려졌을 거라고 합니다. 장세라는 카레 가게에 나타나 차 대표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김소린과 카레 가게에 함께 있던 신무영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도 될지를 묻고 김소림은 이에 흐뭇하게 수락합니다. 그때 누군가 카레 가게의 문을 열고 김소림의 앞에 나타나고 김소림이 긴장하는 장면을 끝으로 41회 예고는 마무리됩니다.